어린이집 평가제 제16강 상호작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사 조은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 권리 존중과 놀이 및 활동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선생님들은 어린이집의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든 활동에서 영유아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영유아가 언제든지 개별적 요구와 의사를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너무 바쁘거나 선생님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실 때 영유아가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영유아의 요구와 의사를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들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영유아의 의견이나 요구를 또 수용해 주시고 인정하는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영유아가 요구나 질문을 할 때 시선을 맞춰 주셔야겠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수용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영유아의 의도를 알아챌 수 있도록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해요. 선생님께서 잠깐만 하고 말을 끊으면 안 되시고요. 영유아가 말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들으셨을 때는 다시 질문해서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또 영유아의 개별적인 요구나 질문에 즉시 언어적으로 또한 비언어적으로 몸짓이나 표정을 통해서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어.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어. 이렇게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셔서 우리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모든 생활에서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고 계시는구나, 존중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도록 반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교사는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야기해봐. 하지만 선생님이 눈이 허공에 가 있으면 안 되겠죠. 아이의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되고 또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유아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선생님의 억양과 어조를 통해서 선생님이 정말 내 말을 듣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사는 인정과 격려를 통해서 영유아의 말과 행동, 생각, 감정을 지지해 주셔야 해요. 교사는 영유아의 말, 행동, 생각 및 감정을 말로 언급해 주셔야겠죠. 지금 땡땡이가 졸리다는 얘기구나. 땡땡이가 베개를 가져왔어? 땡땡이가 베개를 가져오니까 참 편안하겠네. 이렇게 말과 행동, 생각 및 감정을 언급해 주셔서 교사가 영유아를 인격체로 언제나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교사는 영유아가 어려운 일을 또 시도하거나 용기가 필요할 때도 구체적인 행동을 말로 표현해 주셔서 격려해 주셔야 돼요. 땡땡이는 해낼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손을 잡고 평균 대회를 걸어보자. 그래, 다시 한번 해볼까? 잘했어. 이렇게 영유아가 어려운 일을 시도하거나 용기가 필요할 때도 선생님이 상호작용을 해주셔서 격려를 해주셔야 하고요. 또한 비언어적인 행동으로도 영유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시고 영유아의 손을 잡아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는 등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서 감정을 지지해 주셔야 하겠지요. 교사는 영유아의 배경에 따른 말과 행동의 차이에 대해서 특이하다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차이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교사는 위협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등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교사는 위협하는 말들, 안 되겠다, 못 먹겠네, 동생 반에 가야겠다, 바깥놀이 못 나가겠어, 이렇게 위협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 그것 봐, 그럴 줄 알았어, 조롱하는 말들, 농담적인 말들로 영유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런 말 대신에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물건을 잃어버린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말 안 들어서 또 잃어버렸대. 이런 비난하는 말 대신에 땡땡이가 잃어버려서 속상하겠다.
감정을 읽어주시고 선생님하고 한번 다시 찾아오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바구니에 넣어두면 잃어버리지 않겠지? 하고 영유아가 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영유아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통제해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도 간결하고 명료하게 현재 상황과 영유아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안내해 주셔야 하는데요. 앞으로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땡땡아 조금만 뒤로 가줄래?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모두 잘 보일 거야. 선생님 허락할 때까지 만지지 말고 보고만 있어. 이런 부정적인 통제의 언어보다는 땡땡이가 이거 만져보고 싶구나. 근데 다칠 수 있으니까 우리 눈으로만 보자.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 없이 대하셔야 합니다. 영유아의 사회, 경제적 지위, 문화적 배경, 종교, 인종, 성별, 신체적 능력에 대해서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개별 영유아가 지닌 배경의 차이는 다 다르죠.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 경제적 지위, 문화적 배경, 종교, 인종, 성별, 신체적 능력과 관계없는 평등하고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으로 영유아와 상호작용해 주셔야겠죠. 또 교사는 영유아에게 성차별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성을 구분해서 놀잇감을 제공한다거나 활동 자료를 구분해서 제공하지 않으셔야겠죠. 만약에 그런 성적 고정관념이 계시다면 선생님들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교사는 영유아의 외모나 옷차림, 성격, 행동 등을 평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교사는 영유아의 외모, 옷차림, 성격, 행동 등에 나타나는 개별적인 다양성을 수용해 주셔야 하는데 수용하지 못하고 비난하시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별적인 특성, 음식을 천천히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에게 빨리 먹자, 아해봐요, 안 먹으면 치울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고 개별적인 특성을 인정해 주셔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또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개별적인 특성도 선생님들이 인정을 해주시고 수용해 주셔야 합니다. 놀이 및 활동 지원에서의 교사의 상호작용입니다. 개정 누리과정과 표준 보육과정에서는 영유아의 놀이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 선생님들의 역할도 아주 중요해졌는데요. 첫 번째, 교사는 놀이와 활동이 영유아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놀이 시간에 영유아가 자유롭게 탐색해서 내가 놀고 싶은 놀이와 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돼요. 영유아가 놀이와 활동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셔야 하고 놀이와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준비된 활동이나 놀이를 안내할 수도 있어요. 자, 이번 주간은 우리 동물놀이 할 거야. 이렇게 안내해 줄 수도 있지만 영유아에게 특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자, 그래서 우리 동물 색칠하기를 할 거야. 이렇게 특정 활동을 지시하시거나 영유아가 스스로 선택한 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번 주는 동물놀이 한다고 했잖아. 지금 그 놀이 하는 거 아니야. 그 놀이 하는 시간 아니에요. 다음에 하자. 이렇게 제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의도적인 대집단 활동을 실시하시면 안 돼요. 자, 모두 모여서 우리 점토로 동물을 만들어 볼 거예요. 다 앉아보세요. 이런 활동은 이제 놀이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집단 활동은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영아가 선택한 놀이나 놀이 자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셔서 아, 선생님이 내가 놀고 있는 거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더 재밌게 놀 수 있겠구나. 자신감 있게 놀이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유아 같은 경우는 대집단 활동을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 하루 일과에 대한 안내라던가 하루 일과에 대한 마무리, 생일잔치, 행사 안내 등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실시하셔야 하고요. 교사는 유아의 놀이 과정을 언어로 표현해 주시고 유아의 놀이 선택과 시도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셔서 유아가 자발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교사는 개별 영유아가 좋아하는 놀이와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하는데요. 영유아가 갖고 있는 호기심과 내적 동기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해주셔서 놀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땡땡이는 무엇으로 좋아하는 동물을 꾸미고 싶니? 땡땡이는 물이 흐르게 하고 싶구나. 그럼 물이 흐르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렇게 적절한 질문을 놀이를 관찰하시면서 해주셔야 하고요. 놀이의 시작, 진행, 마무리에 모든 결정의 주도권이 영유아에게 있음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놀이의 시작도 또 진행하는 것도 마치는 것도 영유아에게 있음을 인정해 주시고, 역할놀이에서 놀이의 역할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주신다거나 너는 의사 해보자, 너는 간호사 해보자 이렇게 정하시면 안 되고요. 또 미술 영역에서도 교사가 정해놓은 방법대로 이렇게 색칠해봐, 이렇게 만들어봐, 이렇게 꾸며봐, 이런 제시한, 이렇게 선생님께서 놀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제시를 해주시면 안 되고, 영유아가 주도권을 갖고 놀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영아는 스스로 놀이와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찰해 주셔야겠죠.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지 관찰해 주시고, 그 놀이를 살펴보시고 적절하게 반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놀이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유아도 자신의 주변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호기심을 가지고 놀이와 활동으로 연결해서 문제를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설명하시거나 통제하시거나 지시하시면 안 되고요. 호기심을 갖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 자동차 놀이를 하고 있는 유아에게 자, 미끄럼틀에서 자동차를 굴리면 더 빨리 간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더 빨리 굴러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탐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는 상호작용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회하거나 방관하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놀이에 자발적인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참여를 살펴보시고,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놀이를 안내해 주시고 그렇게 상호작용을 시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배회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은 영유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의 놀이를 탐색하는 영유아에게는 억지로 놀이를 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영아가 흥미를 가질 만한 놀잇감이나 활동 자료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권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사가 영유아가 할 수 있는 놀이의 모델링을 해주셔서 놀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영화반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놀잇감에 대해서 선생님이 먼저 즐겁게 놀이를 모델링 해주시면은 영아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겠죠. 와, 여기 감가판이 있는데 너무 부드럽다. 땡땡이도 한번 만져볼래? 이렇게 놀이를 모델링 해주셔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 유아는 또래가 하고 있는 놀이나 활동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고 참여 의사를 확인해 주시고, 또래가 하고 있는 놀이에 자연스럽게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도 권유해 주실 수 있어요. 저쪽에 역할놀이에서 친구들이 식당놀이를 하고 있대. 식당놀이를 하고 있는데 친구도 땡땡이도 참여하고 싶니? 참여 의사를 한번 물어봐 주시고, 거기에 지금 손님이 없나 봐. 선생님하고 같이 손님이 되어줘 볼까? 이렇게 필요한 역할도 권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놀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를 일방적으로 놀이에 참여시키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해주셔야 돼요. 교사는 놀이 시간에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전체를 수시로 살피셔서 영유아의 놀이 진행 과정을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항상 영유아가 한눈에 보이는 위치에 선생님께서는 계셔서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면서, 또 그곳이 보육실이라면 보육실 전체, 바깥놀이 나갔다면 바깥놀이 공간 전체를 자주자주 살피셔서 반 전체의 영유아의 놀이 진행 과정을 선생님께서는 확인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유아가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서 무슨 경험을 하고 있는지, 어려워하는 점은 없는지, 또 즐겁게 놀이하고 있는지, 놀이에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놀이가 유지되는 과정을 쫓아가면서 비언어적으로 또는 언어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멀리서 놀이하고 있는 친구가 선생님한테 만든 것을 보여주면 선생님이 엄지척도 해주시고 웃어주시고 따뜻하게 고개 끄덕여 주셔서 선생님이 나를 잘 보고 계시는구나, 내 놀이를 지원해 주시는구나 알 수 있도록 상호작용해 주셔야 합니다. 교사는 또 영유아의 놀이를 주의 깊게 관찰해서 놀이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 상대가 되어 주셔야겠죠. 또 놀잇감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셔서 놀이가 더 확장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는 상호작용해 주셔야 합니다.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에 적절한 놀이 개입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적절한 놀이 개입이 필요한 경우는 영유아가 교사를 놀이에 초대했을 때 선생님이 같이 놀아요. 또 놀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가 있을 때 놀이 자료가 필요한 경우 놀이 아이디어를 확장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학습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선생님이 또 학습을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실 때 이럴 때 상황에 적절한 놀이 개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는 영유아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항상 폐쇄적인 질문이 아닌 개방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놀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에 즐겁게 참여해 주셔야 돼요. 놀이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시거나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 영유아와 함께 놀이에 참여하셔서 놀이를 통제하거나 감독하는 역할이 아닌 영유아의 놀이 상대로서 참여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영유아의 다양한 놀이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 교사는 영유아의 연령, 또 발달 수준, 사전 경험을 고려해서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놀이와 활동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영유아가 지난주에 했던 놀이와 활동 중 흥미가 지속되는 게 있다면 사전 경험을 고려해서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최근의 경험과 관련된 놀이 활동도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놀이와 활동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수를 고려해서 우리 반의 수를 고려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 주셔야겠죠. 또한 영유아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놀잇감들이 있어요. 그런 놀잇감들은 충분히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블럭, 인형, 역할놀이, 소꿉놀이, 그림책, 종이리오, 필기구들 이런 것들은 영유아들이 언제나 놀이에서 상시적으로 사용하므로 이런 놀잇감들은 충분히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 및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해요. 그렇게 상시적으로 놀고 있는 놀잇감 외에도 또 현재 이루어지는 놀이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영유아가 지속하고 있거나 새롭게 시작한 놀이 및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셔야 하고요. 영유아의 흥미나 놀이 경험을 반영해서 준비한 자료가 있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땡땡이가 스티커 놀이를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또 스티커를 준비해 놨어. 이렇게 영유아의 흥미나 놀이를 경험을 반영한 자료가 있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놀잇감과 활동 자료는 영유아가 수월하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셔야 하는데요. 놀이나 활동을 할 때 자유롭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교구장 또 바구니 등에 보관해 주시고 놀이 상황에 따라서는 바코어 배치를 해 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아가 가게놀이에 필요한 쓰기 자료 등은 또 역할놀이 영역에 붙여서 같이 환경을 바꿔주실 수도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상호작용 첫 번째 시간으로 영유아 권리 존중과 놀이 및 활동 지원에서의 선생님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